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인데요. 지난 댓글들 보면은 깨달으며 성장하는 모습 올려줘도 잘 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여태까지 온 길을 한번 쭉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그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복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좋은 할머님이 계셔가지고 초등학교 잘 나오고 중학교 잘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 봐서 가야 되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로 나와서, 사립대가 형편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로 진학을 했는데, 국립대가 이제 서울대 밑에, 시립대 밑에,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국립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대학교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신입생 때 첫사랑한테 까이고, 그때 저희 집의 가훈이 뭐였냐면 자력갱생이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이거죠. 그래서 대기업 또는 공무원 가야겠다. 왜냐면 그때는 창업이라는 것이 저의 머리에 아예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인식의 무섬을 이때 많이 느낀 게, 유튜브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거는 아예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리천장을 내가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저를 그냥 직장인으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무서웠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 건축기사 따가지고 건설회사 들어가야겠다 해서 건축기사를 봤는데, 이걸 또 삼수를 해가지고 만으로 1년 꽉 채워서 이제 건축기사를 취득을 했고요. 건축회사를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좀 작은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 미군기지 안에 보안시설을 짓는 업무를 맡아서 했었고요. 전기와 배관시설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관리 감독하고, QC라고 해서 퀄리티 컨트롤 하고, 근데 이제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그 일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게으르게 살고 싶은 배짱이었는데, 일단 급여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업무가 너무 일찍 시작되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한 3개월쯤 다니고 이직을 시도를 해서, 제가 해외 영업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안성에 있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중에 하나의 해외 영업 파트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아주 텃세가 심하신 어떤 과장님이 그냥 나가라는 태도로 자꾸 일관되게 저를 대하셔가지고, 거기는 일주일 만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입이 당장 끊겨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국어 60에 한국사 15에 영어 85, 건축법 40, 40 이렇게 꽈락을 면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냥 한국사 공부하고 꽈락만 면하면 되겠다 해서 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다가, 또 중간에 넣었던 대기업 자회사의 시설관리직에 또 덜컥 붙게 돼요. 여기는 복리후생이 되게 좋았어요. 처우도 좋았고 업무 강도도 낮았고, 대기업의 시설관리자다 보니까 하청업체를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회사 생활의 끝이 이거라면은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회사 내에서 저의 직속 상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느낀 건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않겠다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제일 성공적인 테크트리를 타면 그분처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대기업까지 왔는데 이렇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창업에 관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에 무선 인터넷 속도가 올라가면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신사임당님이 등장을 하셨죠. 창업 다마고치 영상을 다 보고, 그때는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실행력이 엄청났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인데 5시에 일어나서 3시간 스토어 업무 보고,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CS하고 퇴근하고 또 상품 소싱하고, 이렇게 한 3달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데, 차를 타면서 필요한 아이템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에 그 유통업체가 없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독보적인 아이템이라 한국에서 카피를 딸 수가 없는 거고, 차량 제조사와의 라이센스 계약도 그 제품의 업체만
독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수입해볼까? 해가지고 브랜드 제조사에 이메일을 그때는 깡깡으로 보냈죠. I'd like to sell your products in South Korea 이렇게 해서 뭐 How much is the price? 초장부터 뭐 비즈니스 매너 그런 거 없었으니까요. 바로 물어보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서 바로 프라이스 리스트를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이제 30%를 빼주는 거죠. 오, 너무 좋은데? 해서 소비자가를 얼마로 책정하고 뭐 배송이랑 관세 계산해서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자금이 없었어요. 한 30살에 첫 취업해서 대기업을 이제 31살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절박함이면 정말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결국 또 공동구매라는 그 묘수를 찾아냈어요. 이전에 찍었던 공동구매 영상, 저에게 45명의 구독자를 안겨준 그 영상이 관한 내용인데, 공동구매를 했는데 이게 170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제가 그때 한 제품을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이 한 5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5만원 곱하기 170을 하면 이제 800만원이 되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그때 많이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계속 잘 될 줄 알고, 원래 사람이 애매하게 배웠을 때 제일 겁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업하는 게 또 회사에서 너무 티가 많이 나가지고 막 저 혼자만 막 여유롭고 막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회사에서 자꾸 전화 받고 이러니까, 근데 업무 전화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티가 나서 나가라 해가지고, 그러면 인사과장님 저기 실업급여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네가 이제 조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안 돼 해서 그렇게 이게 잘리고, 그때 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 상품을 천년만년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공동구매로 수요를 한번 딱 빨아먹으니까 그때부터 급격히 매출 저하가 와서 생활비와 폰비와 공과금 이런 게 다 충당이 안 됐었고, 저는 이제 퇴사한 김에 여기서 벗어나고 큰 물에서 놀자 해서 그때 이제 서울로 이사해서 신림동에 500에 40 정도에 계약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 빌라에 어디 산 중턱 어딘가에 있던 거기 살았었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저는 위기가 오면은 절박함이 발동을 해서 또 엄청나게 실행을 빨리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그것도 약간 중박 정도를 쳤어요. 첫 아이템이 1루타라면 그 아이템이 2루타 정도를 쳤는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경쟁자들이 막 들어와서 3명의 플레이어가 경쟁을 했는데 자본에서도 밀리고 마케팅 지식도 부족해서 결국 마지막에 진입하신 분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돼서, 수량을 애매하게 팔 거면은 AS 하기가 되게 골치 아파요. 막 한 달에 10개 파는데 1년 AS 보증을 하면은 1년 지났을 때 반품 한 3개 있으면 이 3개 교환 받으려고 중국으로 택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배송비가 중국으로 나가면 무조건 4만원부터 시작해요. 그럼 개당 배송비가 만원이 되는 건데 30개를 반품 보내도 3만원인데 3개 보내도 3만원이니까, 이런 걸 막고자 그때 이제 그 아이템을 단종을 시키고, 사실 그 아이템은 지금도 그분이 되게 잘 파세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는 아이템 탓이 아니고 내가 못 판 거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고, 실패에 대한 자세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장사꾼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제 장담할 수 있는데, 장사 잘 된다고 의시되던 사람들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박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 회복 탄력성이 좋느냐, 얼마나 리커버리가 빨리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이 라이프 타임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돌아보면은 스벤누도 실패의 역사가 있고, 한때 잘 됐다가 지금 망한 기업 너무나 많잖아요. 카페도 사실 스타벅스 빼고 다 죽었다고 봐야 되고, 이삭 토스트의 경쟁자였던 석봉 토스트라는 것도 제 학창시절에 있었고, 제임스 치즈 등갈비나 불총으로 막 쏴주는 꼬치가 엄청 유명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실패에 굴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0번 실패해도 그거 다 이겨내서 한 번 성공하면 그 사람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결국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은 점점 줄어요. 실패의 가능성이 자꾸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패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혔냐로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또 안 팔리는구먼 이러면서 담대하게 다음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겸손이 가짜 겸손이 있고 진짜 겸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 겸손은 속으로 내가 사실 뭐 월 2천 정도 벌고 뭐 마세라티 타는데 남들이 돈 되게 잘 버시네요 피터팬님 이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속으로는 그 칭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짜라고 보고, 정말로 진짜는 내가 이런 실패도 겪어보고 저런 실패도 겪어보니까 모르는 게 천지투성이고, 원래 사람은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를 알고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은데요, 뭐 저는 진짜 그냥 요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겸손은 저는 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현실이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순간 월천 찍고 뭐 월천 나부랭거리는 건 아예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파는 것도 아이템의 시장이 작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를 저는 정말 경계하고 무서워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쓰라는 그 그랜트 카돈의 그 명언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월 소득이 3천만 원 넘기 전까지는 자본 소득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허리가 아플 때 관리할 수 있는 안마의자를 사는 게 저는 더 맞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커지는 자신감과 적자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면, 이제 실패가 누적되니까 굳은 살도 박히고, 예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두 번을 겪지는 않는 또 장점이 있어요. 제가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진짜 겸손해지면서 멘탈 케어도 되면은, 나는 조바심 내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하면 결국 성공으로 간다. 저는 유튜브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클 수 있겠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한 번의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요. 구독자님들과 제가 경험을 교류하고 댓글을 나누면서 서로 성공으로 가는 외로운 길에 의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이 채널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주절주절 얘기해봤는데, 저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반면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감을 하시면서 목표를 수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좋아요가 알고리즘의 우선순위도 많이 올려주고 기분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줘요. 저는 수익화는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 정도만 수익화를 해볼까? 뭐 그냥 계획만 있고 아무런 수익에 대한 저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는 진짜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